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자존감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전 제가 살아봤고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얘기 듣는 걸 좋아하고 그게 최고의 나의 지향점이니까요. 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착해야 될 대상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자존감이고요. 그 자존감은 내가 옳다는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라고 하실 수 있는 힘, 그 대상에게는 더 이상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 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지연입니다. 제가 가진 컴플렉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정확히 짚어드리면 착한 딸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상처 입습니다. 그 컴플렉스 갖고 살아오면서 저는 너무나 불행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상처 입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로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시작은 8살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리고 이제 엄마가 남동생만 데리고 친정인 부산으로 가세요. 돌아오신 건 6학년 때 말이었어요. 교실에서 이렇게 문을 쳐다보는데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졸업식이라고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비롯된 컴플렉스가 40살 초반이 될 때까지 그 우울증을 일으킨 원인이 됐고 그 우울증을 살아온 세월의 원인이 됐습니다. 엄마한테 굉장히 내가 친절하고 착한 딸이 되어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나의 욕구가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 전이되어 맺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엄마하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친구와 이웃과 직원 동료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모양새를 계속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보면 자꾸 착해지고 싶은 거예요. 착한 것이 꼭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처럼. 내 것을 챙기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먹으면 나쁘고 내 것을 취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관념을 갖고 살아오게 된 거죠.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은 엄마를 8살 때 잃어버릴까 봐 마음고생하다 엄마가 자꾸 떠났다 돌아오고 이러니까 엄마가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한테 모든 걸 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8살 때 빨래를 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그래도 엄마는 절 두고 떠났었어요. 근데 항상 그래도 돌아올 때마다 또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항상 버릇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떠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못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저한테 넌 정이 많아. 너는 착해. 그러면 그 착하다는 칭찬이 모든 걸 다 얻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착하기 위해 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 얘기를 할게요. 참 오랜 시간 친했는데 제가 런던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런던에서 나오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와요. 밖에서 이제 좀 만나고 싶어서 커피를 한잔 마시자 그러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전 차도 없고. 한 번은 그 언니 집에 가고 두 번째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언니 집에 제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식의 관계가 계속된 것 같아요. 의뢰 관계. 내가 그 17시간, 8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도 나오기 싫어하던 사람도 친구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왜 진작 내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친구를 맺고 있었던 걸 그 당시 나는 왜 몰랐을까? 그때의 허탈함? 그 에피소드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컴플렉스를 인식하게 된 거는 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40대에 최고치를 다다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인지치료를 받게 됩니다. 논문도 많이 읽게 되고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제가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되면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풀어냅니다. 그래서 엄마를 내가 거절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더 이상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일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엄마의 불행은 엄마로서 비롯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요구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세퍼니의 행복한가의 부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착한 딸 컴플렉스가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선 제가 나온 것 같은데 착한 딸 컴플렉스에선 이렇게까지 아직 못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네요. 네. 네. 저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세요. 본인이 그렇다는 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본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진터비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걸 발견하셔서 그 안에서 빨리 나오시길. 제가 탈출이라고 표현한 것만큼 긴박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자존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진터뷰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자. 러브 컴플렉스, 러브 유어셀프.